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무릎에서 채널의 세이지입니다. 2021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며 오늘은 자폐증을 가진 저의 둘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자폐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며칠 후면 20살 성인이 되네요. 모든 부모의 삶이 어렵고 고되지만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로 사는 일은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고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사실 저희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들은 산 넘어 산이거든요. 아직도 아이와 함께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잠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엄마 아빠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생각들을 담았어요. 제가 아이의 다름을 조금씩 느꼈던 것은 8개월 경쯤이었어요. 과거 육아일기를 보면 시기별 신체 발달도 원만했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없었기에 그저 언어 발달이 조금 늦나 보다 했었죠. 그 후 아이가 표현 언어가 아닌 행동 언어로 의사를 나타내고 감각적인 부분에 예민함을 나타내고 함께 놀이하기보다 나만의 세상에 빠진 듯한 놀이 모습 등이 두드러지면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부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32개월이 되어서야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죠.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었어요. 병원 측에서 아직 어려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관련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만 해도 정보가 많지도 쉽게 접하기도 힘들었던 시기라 책에서 답을 찾고자 했어요. 나름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현직에 있었지만 장애아에 대한 거라고는 전공 과목 이수를 위해 공부했던 것이 전부라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하며 원인을 찾는 데 몰두했어요. 태교 때 먹었던 음식부터 출생 후 맞은 예방주사의 약품까지 원인만 찾으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찾고 찾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남아요. 물론 공부를 통해 아이의 특징을 알면서 아이를 인정하고 자극을 주고 가정에서도 치료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는데 그 시간에 아이와 눈을 한 번 더 마주쳐주고 마음과 말을 더 나눠주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만의 세상에 사는 듯하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의 시선과 마음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 원인을 찾는 것도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아이 곁에 머물러 주세요. 발달 지연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은 후 34개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언어, 인지, 놀이, 음악, 미술, 원예, 체육.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성장을 했고 미세하지만 언어나 인지 부분은 변화를 보였어요.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감각 처리 부분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욱 불안감과 예민함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자폐증의 특징인데 하면서도 아니길 바랬고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행동이었는데 때는 자폐아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렵고 두려웠죠.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제 욕심에 지적장애로 장애 등록 후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후 다행히 아이가 성장한 만큼 저도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시선이 뭐가 중요한데 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생겼죠. 조금 다르기는 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고 반향 언어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동행동과 일정한 규칙 수행 등을 통해 정서적 순화를 하는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물론 저의 변화로 아이는 보다 안정감을 찾았고 자신을 조금씩 표현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 신체, 인지 등의 발달이 늦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간혹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늦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아이에 대한 원망이나 단점만을 이야기하거나 부적절한 어휘나 행동들을 하는 경우죠.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장애로 발달이 늦는 것일 뿐 아이는 자신이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 느껴요.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아이에게는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의 공감과 사랑의 표현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요. 엄마 아빠의 사랑만한 힘은 없어요. 아이의 성장은 결코 부모와 아이만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역시 친인척, 이웃, 어린이집과 학교 선생님, 치료사와 활동보조 선생님 등의 많은 이들의 이해와 배려,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 등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많은 이들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가끔 주저앉고 싶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에 대해 알리고 함께 어울리며 엄마 아빠도 감사 속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모델링이 되니까요. 둘째 아이와의 삶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선물했어요. 고되고 힘들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서로를 사랑하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지금 가족들과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